조선의 그 신분제도와 문화 중에서 세 번째로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원과 향약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화를 거치면서 살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그 살인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서원과 향약이죠.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크게 강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서원은 어떻게 될까요? 서원은 유학자를 제사 지내고, 아주 옛날에 훌륭한 학자들을 제사를 지내고 또 성리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성리학 연구와 향촌의 문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정치 여론 형성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서원이 됩니다. 근데 이 서원은,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백운동 서원입니다. 이 백운동 서원은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전래했던 안양, 말이죠. 고려시대 안양. 그 안양 고향 동네에다가 바로 세웠습니다. 그 안양 고향 동네가 어디냐면 오늘날 경상북도 영주시 그 순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처음으로 소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백운동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백운동 소원을 세우는 것은 바로 유학자였던 안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여기 유학자를 제사 지낸다고 할 때에 그 안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소원이 바로 이 백운동 소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 백운동 소원은 사액 소원이 됩니다. 한자로 적었는데요. 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려주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판, 간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소원의 이름을 임금이 지어서 내려준 소원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액 소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름이 백운동 소원에서 소수 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원은 바로 백운동 소원이라고 하면 되지만 그게 이제 소수 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소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소원이 점차 확산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크게 확산이 되죠. 자, 그러나 이러한 소원이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같은 학파의 결속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붕당과 연결이 되면서요, 그 붕당의 같은 파, 이 결속을 강조하면서 면세와 또 면역의 특권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기도 했던 것이 바로 소원이 되죠. 이러한 또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기능도 있었던 것이 바로 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향약이 되는데요.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사회의 공동 조직, 옛날부터 있었죠. 뭐 개, 뭐 두레 이런 거 있었죠. 거기에다가 유교적인 이념을 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향약이 됩니다. 이거는 향촌의 농민을 교화하고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래서 성리학적 윤리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소원과 향약이 바로 향촌에 있으면서 성리학적인 윤리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제일 처음에서 향약은 바로 중종 때 조광조,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조광조가 중국의 여시향약,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 향약을 크게 확산을 시키게,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향약의 4대 덕목이라고 했죠. 이 4대 덕목을 향촌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확산이 되는데요. 4대 덕목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크게 네 가지죠. 덕업상권, 덕스러운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이 있으면은 서로 좀 규제해준다. 꾸짖는다는 것이고, 예속이 있으면은 서로 좋은 풍속이 있으면 서로 교제를 하게 되고, 환난을 당했으면은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 바로 4대 덕목이 되는데, 이 향촌에서 이 4대 덕목을 만들어서 향촌에는 향약이 바로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돼가지고 향약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 중에 특히 이황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는 경기도나 충청도 이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향약을 크게 확산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회에서는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가 널리 보급이 됩니다. 성리학적 사회 질서 확립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성리학이 일상생활과 윤리적인 측면까지 점차점차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었는데 이것이 일상생활과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이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명분론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명분이라는 얘기는 분수를 시킨다는 것이죠. 지배층의 분수, 비지배층의 분수,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적자와 서자의 분수가 각각 있다. 그래서 그 분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명분론이 되는 겁니다. 이 성리학이 보급이 되면서 이 명분론이 크게 강조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사회 질서가 크게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리학 질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윤리책이 가능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강오륜의 실천서인 소학과 주자가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죠. 소학은 이제 어릴 때에 나중에 4서 3경으로 들어봤죠. 그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대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아주 정말 중요한 학문이 되는데 이 성리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인데 그 대학은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것이 그 어린 아이들이 해야 되는 학문이 바로 소학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학문이고 그 다음에 주자의 가정의 예절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것이 바로 이런 책. 이것이 널리 보급이 되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 아동을 위해서 동문선습이라든가 경몽여교열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책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예절과 의례도 크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정에서는 가문에서는 묘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제사 지내는 가문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은 가묘 나라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은 종묘 이렇게 하게 되죠. 종묘가 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가묘를 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족보를 편찬하게 돼서 유교적인 의례를 크게 확산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향사례든가 향음주례 같은 걸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향촌에서 지방의 그 지방관들 요즘 말하면 군수나 시장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었던 아주 효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학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그들과 같이 주례를 베푸는 겁니다. 연애를 하면서 활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향사례, 그 다음에 향금주례 같은 것이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향약이야 이런 유교적인 예절을 본받아라고 하면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주로 모시고 이렇게 연애를 베푸는 것이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의 교화를 크게 했던 것이 바로 조선 후기 사회, 조선 전기 사회의 성리학적인 질서가 크게 널리 보급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계라고 있습니다. 이거 동계라고 하는 것은 마을마다 지어졌던 하나의 계입니다. 요즘 말하면 아까 그죠? 아까 좀 전에 제가 계 둘에 설명했죠. 이거 바로 사림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었던 촌락 단위의 규약입니다. 우리 동네에 지키려고 하는 규약이 되죠. 그래서 이 구성원의 결속과 지방 통제에 널리 이용됩니다. 바로 사림들이 이걸 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죠. 그러면서 바로 그 구성원들의 결속과 백성들을 통제하는 데 이 동계가 크게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결국은 서로 힘들이 있을 때 도와주는 그 부조, 그 다음에 동단위의 납세. 예를 들면은 어느 마을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동계에서 세금을 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동계가 됐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리학적인 질서가 조선시대에 널리 보급되는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의 연구가 이제 또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성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 우주의 원리, 이거 뭐 앞에 나왔던 말이죠. 그러니까 성과 이를 연구하는 것은 철학적인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 되는데, 이 성리학은 이기론을 중심으로 이황과 이가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귀, 이걸 중심으로 바로 이기론이 이와 귀 두 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을 만들었던 주희의 이론이 되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황과 이가 크게 활약하면서 성리학이 널리 연구가 되고 보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황과 이에 대해서 좀 잠깐 구분해서 비교를 설명해 볼 건데요. 먼저 이들의 학문의 특징을 보면 이황은 심성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황이 되죠. 그리고 이는 조금 더 여기 비해서는 좀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죠? 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황이 되고 좀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는 바로 성학십도와 성학지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 임금이 지켜야 될 하나의 해야 될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황은요, 왕 스스로가 인격과 이런 학식을 수양할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스스로 해야 되니까 성학을 혼자 해야 돼. 그래서 성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예를 들면서 그것을 다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성학집이고, 반대로 이는 성학을 공부하는 데에 임금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신하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서, 왕을 도와서 이 왕이
임금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성학시비라는 책은 그 뒤에 나중에 과거의 교재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황은 나중에 그의 제자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일본 성리학 발달에 큰 영향을 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방의 주자라고 부르는 그럴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격과 학문의 소유자가 바로 이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성리학 연구가 깊어져가지고 학설과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 학풍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붕당이 형성하는 데에 이게 영향이죠. 붕당이 형성, 동인과 뭐 서인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바로 학설과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인은 어떠냐 그러면요. 바로 동인은 주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풍. 그리고 주로 영남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서인은 주기에 대한 학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나 충청도 지방이 많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연구가 됐었고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